항공과 비평TV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제12편으로 미국 연방항공청 FAA가 2025년 7월 18일에 권고회람 AC21.17-4로 확정하여 발간한 동력식 양력기에 관한 감안 기준을 소개합니다. 지난 편에서는 eVTOL의 정의와 분류, 설계 특징, 형식 인증, 조비 에비에이션 S4, 기후 위기와 항공 배출, 항공기 전기화, 항공기 전기 추진 계통, 버티포트 설계, 그리고 5IG의 AAM 항공기 형식 인증, 로드맵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편에서 새롭게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권고회람 21.17-4 개발 경과와 구성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목차에 따라 초안 대비 변경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AA의 AC21.17-4 개발 경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와 등장하고 있는 전기 추진 계통을 갖춘 신흥항공에 대해 FAA는 투트랙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FAA가 항공 제품의 가망성 요건을 확립할 때 eVTOL 기체는 특수분류 동력식 양력기 감안 기준으로 해주고 전기 엔진은 특수기술 기준으로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FAA는 혼선도 겪었습니다. 1990년대에 확립된 동력식 양력기 인증 경로 대신 파트 23 기반의 특수기술 기준으로 eVTOL을 형식 인증해주는 인증 경로를 2019년부터 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FAA는 2022년 4월에 특수분류 동력식 양력기 인증 경로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5년 7월 FAA는 동력식 양력기 기체 감안 기준 경로와 전기 엔진 특수기술 기준 경로를 합쳐서 권고회람 형태로 동력식 양력기 감안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동력식 양력기의 인증 이력과 운용 이력이 충분히 쌓이면 언젠가는 미국 연방항공규정의 공식적인 감안 표준으로 승격되면서 새로운 연방항공규정 파트 번호를 부여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시청자는 제4편을 시청하세요. 앞서 소개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FAA는 참신하고 특이한 eVTOL과 전기 엔진에 대해 기술적 내공을 쌓기 위해 eVTOL과 전기 엔진의 형식 신청별로 각각 감안 기준과 특수기술 기준을 확립해주면서 학습하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내공이 좀 쌓이자 eVTOL 기체, 전기 엔진, 프로펠러 가망성 요건을 모두 집대성하여 AC21.17-4로 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공을 쌓는 기간 동안 FAA는 느린 진도 때문에 미국 의회와 산업계로부터 타박도 받고 회계감사원과 교통부의 감사도 자주 받았습니다. FAA가 겪은 인고의 결실이 이번 편에서 소개할 동력식 양력기 감안 기준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많은 약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자주 사용될 약어는 화면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AC21.17-4 본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항 목적입니다. 1.1항입니다. AC는 PL의 형식 인증, 제작 인증, 감안 인증 지침을 제공합니다. PL 형식 인증을 위해 특수분류 항공기를 규정한 파트 21.17 B항과의 적합성을 보이는 수락 가능한 방법으로 프로 A 감안 기준을 지정했습니다. 1.2항입니다. AC는 지침 문서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첨언하자면 AC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이보다 더 훌륭한 지침을 형식 인증 신청자가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항공산업계는 AC를 사실상의 규정, 즉 디팩토 레귤레이션으로 간주합니다. 제2항 관련 자료입니다. 2.1항은 AC에 관련된 CFR 목록을 알려줍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규정들은 PL 감안 기준의 약 60%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현행 감안 표준입니다. 2.2항은 AC에 관련된 FAA 발간물 목록을 알려줍니다. 주목할 문서는 형광펜으로 표기된 PL에 관한 안전성 연속체 정책 성명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안전성 연속체의 비례성 원칙에 기반한 위험 기반 인증 접근법을 채택하여 승객수, 최대 총중량, 상호분한 여부에 따라 PL의 인증도와 안전 목표를 차등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예를 들면 승객이 4명 탑승하는 상업용 eVTOL은 1명이 탑승하는 비상업용 eVTOL보다 참사적 고장 조건 허용 확률이 100배 낮게 형식 인증되므로 100배 더 안전합니다. 제3항 배경입니다. 3.1항입니다. 파트 21은 특수분류 항공기의 형식 인증과 감안 인증 절차를 제공합니다. PL은 특수분류 항공기에는 포함되어 있으므로 표준 감항 증명을 받을 수 있지만 확립된 감안 표준이 아직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FAA는 기존 감안 표준 일부와 새로운 감안 기준을 조합해서 동력식 양력기를 위한 감안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기존 감안 표준에서 쓸만한 요건을 일부 차용해옵니다. 그리고 기존 감안 표준과 등가 안전도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감안 기준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감안 표준과 특수 분류 PL 감안 기준은 알코올 도수가 동일하지만 원재료가 서로 다른 칵테일과 비슷할 것입니다. 3.2항은 연방항공규정 파트 1에 규범된 PL의 정의를 알려주며 화면을 참고하세요. 3.3항은 최근 형식 인증 신청 추세를 알려줍니다.
신청자들은 승객석이 6개 이하이고 최대 총중량이 12,500파운드 이하이며 배터리 전력식 전기 엔진을 추진으로 활용하는 피해를 제한해오고 있습니다. 3.사항은 효율성 제고를 강조합니다. FAA는 최근까지 신청받은 여러 PL의 경험을 활용해 브록 A 감안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브록 A가 형식 인증 신청을 받은 PL 설계에 당해적이라면 요건 추가나 변경이 없으므로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4항 논의사항입니다. 4.1항입니다. 브록 A에는 PL 형식 인증을 위한 FAA가 수락 가능한 설계 기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감안 기준은 파트 23, 27, 33, 35의 감안 표준으로부터 개발되었고 PL과 장착된 전기 엔진과 프로펠러의 정의와 성능 기반 안전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2항입니다. 고유한 설계나 설계 특징 때문에 브록 A가 해당 PL의 인증 기준으로 불충분하거나 당해적이지 않으면 7.2항을 사용하여 다른 기준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4.3항입니다. 신청자는 이전에 승인받은 PL 설계의 인증 기준을 감안 기준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FAA가 그 제안을 평가할 것입니다. 4.4항입니다. 브록 A를 변경하는 대신 등가 안전성 확인이 당해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신청자는 등가 안전성 입증을 제안해야 하며 FAA가 승인하면 등가 안전성 확인은 형식 12의 일부가 되어서 TCDS에 목록화될 것입니다. 4.5항입니다. 브록 A는 각 요건의 안전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준에 대해 신청자가 제안하여 FAA가 승인한 MOC는 상세 설계 표준, 즉 DDS가 되며 이를 충족하면 기준상의 안전 의도가 달성됩니다. FAA가 PL 설계의 당위성과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MOC를 수락할 것입니다. 4.6항입니다. 브록 A에는 기본 성능 요건과 향상 성능 요건이 함께 있습니다. 신청자는 기본 성능과 향상 성능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또는 당해적인 서로 다른 운용 한계 사항이 있는 기본 성능과 향상 성능 모두에 대해 승인받을 설계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5항 적용 범위입니다. 5.1항입니다. 본 권고회람은 특수 분류로 형식 인증되는 것을 제한하는 모든 PL에 적용됩니다. 5.2항입니다. 최대 총중량이 12,500파운드 이하이고 승객석이 6개 이하이며 배터리 전력식 전기 엔진, 구동식 추력용 프로펠러를 갖춘 PL에 적용됩니다. 6항 형식 인증 절차입니다. 6.1항 형식 인증 신청 유효기간은 3년이며 신청자 요청에 따라 청장이 더 길게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6.2항 형식 인증 기준 12입니다. TCDS에 반영되는 형식 인증 기준 12의 기재칸에는 파트 21.17의 비항이 기재되고 브록 A 감안 기준이나 여타 당해적인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기재될 것입니다. 엔진이나 프로펠러가 항공기 형식 설계의 일부로 승인되면 TCDS에 기재되고 별도로 TC를 받으면 모델과 TC 번호가 TCDS에 기재될 것입니다. 또한 TCDS에는 등가 안전성 확인과 운용 한계 사항도 포함될 것입니다. 6.3항 형식 인증 절차입니다. 파트 21의 서브파트 A와 B가 PL에도 적용되며 PL의 TC 소지자는 고장, 오기능, 결함의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6.4항 비행시험입니다. 6.4.1항 기능 및 신뢰성 시험, 즉 FNR 시험입니다. FNR 시험은 대부분의 항공기에 요구되며 FAA가 항공기, 구성품, 장비가 신뢰성 있고 제대로 기능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운용 중인 추진 계통과 항공기 계통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합니다. 승인된 엔진을 갖춘 전용 항공기에서 제한된 설계의 운용 스펙트럼을 재현하는 1년의 비행시험으로 수행됩니다. 6.4.2항 PL은 더욱 철저한 비행시험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분산 추진 계통과 비행 제어 이펙터를 갖춘 고도로 복잡하고 통합적 설계에 이어서 FNR 시험 요건의 확립에서 사용된 기존의 정의와 기본 가정이 더 이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운용 경험 내력과 실증된 신뢰성이 부족해서 더욱 철저한 비행시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규정과 유사하게 최소 300시간 운용을 PL의 기준선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항 지속 가망성 유지 지침서, 즉 ICA는 PL에도 요구됩니다. 6.6항 임시 TC 요건이 PL에도 적용되어서 임시 TC 발급이 가능합니다. 6.7항 PL의 TC에 대한 변경사항 요건이 PL에도 적용되어서 TC 변경과 STC 발급이 가능합니다. 6.8항 제작 승인 요건이 PL과 장착 품목에도 적용되어서 TC에 따른 제작, PC, PMA, TSOA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6.9항 감안 인증입니다. 감안 증명과 임시 감안 증명 요건이 PL에도 적용되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PL의 표준 감항 증명을 발급하려면 TC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여타 항공기처럼 PL의 표준 감항 증명이 발급됩니다. PL은 FAA 양식 범주 칸의 동력식 양력계 특수 분류로 식별됩니다. 여타 항공기처럼 PL의 특별 감항 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6.10항 수입 제품입니다.
수입 제품 형식 인증 및 가망 인증 요건은 PL에도 적용되며 TCDS의 형식 12칸에는 파트 21.17항 비호로 기재될 것입니다. 6.11항 지정자의 사용입니다. FAA 지정자, 즉 위임 대리인은 PL의 인증활동 지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6.12항 가망성 개선 지시서, 즉 AD입니다. 파트 39에 따라 PL에 안전하지 않은 조건을 다루기 위해 AD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6.13항 대수리와 개조입니다. 개조되거나 수리된 개별 PL의 사용 가능 상태로 환원, 즉 RTS 승인에도 현장 승인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6.14항 식별 표지와 등록 표지이며 파트 45 요건이 PL에도 적용됩니다. 제7항 수락 가능한 기준입니다. 7.1항 브록 A입니다. 신청자는 5.2항의 적용 범위를 충족하는 PL의 12로 브록 A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7.2항 기타 가망 기준입니다. 청장이 브록 A가 어떤 PL에 대해 당해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청자에게 대체 기준이나 추가 기준과 적합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화면의 절차를 참고하세요. 7.3항에 따르면 PL의 특수기술 기준은 당해적이지 않으므로 PL의 12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4항 엔진 또는 프로펠러 형식 인증 선택지입니다. 신청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데요. 하나는 형식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항공기 형식 증명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화면을 참고하세요. 7.5항 소음 규정입니다. FAA는 신청받은 피해를 조사하여 파트 36 요건이 소음 12로 당해적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파트 36에는 이미 틸트로터기에 관한 소음 표준이 수록되어 있지만 PL 설계에 충분하지 않으면 FAA는 PL 전용 소음 요건을 연방관보에 고시할 것입니다. 제8항과 제9항은 AC와 관련된 행정 안내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AC 21.17-4의 브록 A 동력식 양력기에 관한 가망 기준을 소개합니다. 해당 가망 기준은 총 54쪽 분량입니다. 2024년 초안 대비 2025년 최종본 수정사항 위주로 소개하겠습니다. 항공기단 요건부터 시작합니다. PL 1457은 조종 실음성 기록 장치, 즉 CVR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조종 실음성 기록 장치, CVR 요건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CVR이 기록할 항목을 규정합니다. B항은 조종실 장착형 구형 마이크의 장착 요건입니다. C항은 4개의 채널 사용 요건입니다. D항은 CVR의 6가지 장착 요건입니다. E항은 용기의 요건입니다. F항은 대량 삭제 장치의 요건입니다. G항은 용기의 표지와 수중 위치 전파 발생 장치, 즉 ULD 요건입니다. PL 1459는 비행 자료 기록 장치, 즉 FDR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비행 자료 기록 장치, FDR 요건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FDR의 장착 요건입니다. B항은 비사출식 용기의 요건입니다. C항은 비행 기록 장치의 판독값과 기장의 계기 판독값 간의 상관관계 요건입니다. D항은 용기의 표지와 수중 위치 전파 발생 장치, 즉 ULD 요건입니다. E항은 전용 매개 변수를 추가하거나 대체하려면 참신하고 고유한 설계와 운용 특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PL 1529는 지속 가망성 유지 지침서 ICA이고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신청자는 청장이 수락 가능한 ICA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공기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엔진과 프로펠러의 승인을 구하는 경우 항공기 ICA 교범에 엔진과 프로펠러의 ICA 내용이 수록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개별적인 ICA를 각각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형식 인증 시점에 ICA가 미완성일 수도 있는데 이는 초도 항공기 인도나 표준 가망 증명 발급 중에 더 늦은 인도 전에 ICA의 완성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금부터는 서브 파트 A 일반 사항이 시작됩니다. PL 2000은 적용 범위 및 정의이며 초안은 화면과 같습니다. 최종본에서 3가지 수정 사항이 보입니다. 첫째는 CSFL과 CEL 정의를 삭제했습니다. 둘째는 기존 용어의 정의를 수정했습니다. 셋째는 승인 비행 영역과 엔진 구동 시 양력 장치 용어를 추가했습니다. PL 2000의 B항 용어 정의의 수정 사항만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서 기본 성능이란 추력의 임계 변화 발생 시 항공기가 보장된 상승 능력은 없지만 조종 비행 능력이 있고 비계획 착륙이 가정됨을 의미합니다. 2항에서 향상 성능이란 추력의 임계 변화 발생 시 항공기가 비장애물 비행 경로에서 안전고도까지 상승하여 계획된 목적지, 회항 위치 또는 출발 지점까지 수평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4항에서 양력원이란 3가지 양력원을 의미하며 이는 추력 기반, 날개 기반, 그리고 준추력 기반입니다.
추력 기반은 항공기가 엔진 구동식 양력장치나 엔진 추력에 주로 의존하여 양력을 얻을 때로 정의됩니다. 날개 기반은 항공기가 비회전식 에어포일 표면의 양력에 주로 의존하여 양력을 얻을 때로 정의됩니다. 준추력 기반은 추력 기반과 날개 기반의 조합으로서 두 가지 형태의 양력이 모두 항공기를 지탱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항에서 추력의 인계 변화, 즉 CCT란 단일 또는 조합으로 극도로 희박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해당 시 추진 계통 및 비행 제어 계통의 고장이나 고장들의 조합으로 인해 성능이나 핸들링 퀄리티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7항에서 승인 비행 영역이란 FAA가 항공기를 운용하기에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의 범위를 지칭합니다. 이들 조건에는 중량과 무게 중심의 조합, 비행 선도, 주변 조건, 그리고 가능할 만한 고장의 조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8항에서 엔진 구동식 양력 장치란 준추력 기반 비행에서는 양력과 주전 진추력의 조합을 생성하거나 추력 기반 비행에서는 양력만을 생성하는 프로펠러입니다. PL 2010은 수락된 MOC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에서 신청자는 청장이 수락한 MOC를 사용해 본 감안 기준과 적합해야 합니다. B항에서 MOC의 수락을 요청하는 신청자는 청장이 수락 가능한 양식과 방식으로 MOC를 FAA에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서브파트 B, 비행이 시작되며 성능에 속한 조항부터 소개합니다. PL 2100은 중량 및 무게 중심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중량과 무게 중심에 관한 한계 결정 요건입니다. B항은 수락 가능한 허용 오차를 사용해 중량과 CG의 임계적 조합에서 본 서브파트의 가격권과 적합하라고 규정합니다. C항은 항공기의 공허 중량과 공허 무게 중심의 결정 조건에 대한 반복성 요건입니다. PL 2105는 성능 자료입니다. 최종본에서 4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성능 요건을 기본 성능과 향상 성능에 따라 차등화했습니다. 둘째, 이착륙 성능 결정에 사용되는 절차는 적용 가능한 모든 형상을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셋째, 신설된 승인 비행 영역 용어가 여러 곳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넷째, 용어 정의에서 삭제된 조종 비상 착륙, 즉 CEL에 대한 정의문이 설명문 형태로 F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성능 자료 요건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기본 성능과 향상 성능에 대한 각각의 성능 요건, 충족 조건입니다. B항은 승인 비행 영역 내의 조건에서 성능 자료 개발 요건입니다. C항은 이착륙 성능 결정에 사용되는 절차 요건입니다. D항은 성능 자료 고려 사항입니다. E항은 제자리 비행 한도 요건입니다. F항은 조종 비상 착륙, 즉 CEL 요건입니다. PL 2110 제목의 경우 초안은 최저안전 속력이었지만 최종본은 제목이 비행 선도로 변경되고 내용도 화면과 같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인증을 구하는 비행 선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 선도는 비행 단계, 이와 연관된 기동, 절차, 안전 속력, 운용 조건, 그리고 승인 비행 영역 내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의 여타 임계적인 비행 기준의 그룹화를 지칭합니다. PL 2115는 이륙 성능입니다. 최종본에서는 두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신청자가 승인을 구하는 모든 형상 문구가 추가되었고 승인 비행 영역 용어가 인용되었습니다. 둘째, 이륙 결심 지점, 즉 TDP의 속력이나 고도뿐만 아니라 여타 임계 비행 매개 변수를 택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륙 성능 요건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승인을 구하는 모든 형상에 관해 승인 비행 영역과 상승 요건을 고려해 이륙 성능을 결정하라고 규정합니다. B항은 기본 성능의 이륙 성능 결정 요건입니다. C항은 향상 성능의 이륙 성능 결정 요건입니다. PL 2120은 상승 성능이며 초안은 화면과 같습니다. 최종본에서는 두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정상 상승급의 요건이 기본 성능과 향상 성능에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륙 종료 시의 정상 상승급의 요건은 기본 성능이 최소한 8.3%이고 향상 성능이 최소한 4.5%입니다. 또한 착륙 폭행 형상 조건에서 플랩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조비 S4의 형식 인증기 설계에서 플랩이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둘째, 향상 성능의 경우 CCT 후에 상승 성능 요건이 전면 수정되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륙 상승 중인 항공기는 이륙 종료 시에 최소한 플러스 상승급이어야 하고 최소 200피트 상공에서는 최소한 2.5%의 상승급이어야 하며 1000피트 상공에서는 최소한 1.7%의 상승급이어야 합니다. 이륙 종료 시의 초기 높이부터 앞서 말한 속력과 상승 성능을 얻을 때까지 항공기 경로는 수평이거나 플러스 상승급배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루트에서의 정상 상승률과 정상 강하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착륙 표면 상공 200피트에서 중단 접근 중에 상승급배는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승 요건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비지면 효과 최소 상승 성능 실증 요건입니다. B항은 모든 엔진 작동, 즉 AEO 상승 성능 요건 결정이며 정상 상승 구배 요건과 착륙 폭행 시의 상승 요건입니다. C항은 기본 성능의 경우 CCT 후에 상승 성능 결정 요건입니다. D항은 향상 성능의 경우 CCT 후에 상승 성능 결정 요건입니다. 앞서 소개한 상승 요건을 도식화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AEO 조건에서의 정상 상승 구배와 향상 성능의 CCT 후에 상승 구배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CCT 조건의 상승 구배 요건이 AEO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착륙 폭행과 중단 접근 시의 상승 요건을 도식화하면 화면과 같습니다. 당연히 CCT 후에 중단 접근 상승 구배 요건이 AEO 조건의 착륙 폭행 상승 구배 요건보다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PL 2125는 상승 정보이며 수정사항은 C항의 인용 조항 번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A항은 각 중량, 고도 및 주변 온도에서의 상승 성능 결정 요건입니다. B항은 CCT를 고려한 상승 성능 결정 요건입니다. C항은 조종 비상 착륙, 즉 CEL 조건에 해당되는 당의 양력원에 따라 성능을 결정하라는 요건입니다. PL 2130은 착륙이며 수정사항은 C항이 재구성되면서 향상 성능의 경우 착륙 결심 지점, 즉 LDP 통과 후에 착륙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착륙은 화면과 같습니다. 중량, 고도, 온도의 임계적 조합에서 착륙 성능을 결정해야 합니다. A항은 접근 속력 및 착륙 속력, 그리고 접근 절차 및 착륙 절차 요건입니다. B항과 C항은 각각 기본 성능과 향상 성능의 착륙 성능 결정 요건이며 CCT 이후에 착륙 성능도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비행 특성이 시작됩니다. PL 2135는 조종성 및 기동성입니다. 최종본에서 세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제목의 기동성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고장과 관련된 항목 2개가 하나로 병합되었습니다. 셋째, 부드러운 천이 요건의 조건의 응답 형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종성 및 기동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A항은 조종성 및 기동성에 대한 조건입니다. B항은 임계 조종 매개 변수 결정과 운용 한계 사항 고려 사항에 대한 요건입니다. C항은 부드러운 천이 요건입니다. PL 2140은 트림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횡방향 및 방향, 트림에 대한 요건입니다. B항은 중방향 트림에 대한 요건입니다. C항은 잔류 조종력에 대한 요건입니다. PL 2145는 안정성 및 핸들링 퀄리티입니다. 최종본에서 두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제목의 핸들링 퀄리티가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모든 조항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A항은 수락 가능한 항공기 안정성의 핸들링 퀄리티 실증에 대한 요건입니다. B항은 발산하는 안정성 특성에 대한 요건입니다. C항은 핸들링 퀄리티 평가에 대한 요건입니다. PL 2150은 최저안전 속력 특성 및 경고입니다. 최종본은 전면 수정되었는데 이는 PL 2112 최저안전 속력에서 비행선도로 전면 수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비행선도에 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항은 항공기는 조종성 있는 비행 특성을 보여야 합니다. B항은 갑작스러운 추력 변화 후에도 우발적으로 이탈하는 경향성이 없어야 합니다. C항은 조종 비행에서 우발적으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여유를 제공하는 명확하고 뚜렷한 경고가 있어야 합니다. PL 2155는 육상 및 수상 핸들링 특성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육상 또는 수상 운용 항공기는 유도, 이륙, 착륙 운용 중에 조종성이 있는 종방향 및 방향 핸들링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 PL 2160은 진동, 버페팅 및 고속 특성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과도한 진동 및 버페팅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B항은 최대 승인 속력 너머로 부주의한 비행을 해도 승인 비행 영역으로 안전하게 복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PL 2165는 대기 결빙 조건에서의 비행에 관한 성능 및 비행 특성 요건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결빙 조건 입증에 대한 요건입니다. B항은 결빙 조건 탐지 수단 제공과 이런 결빙 조건에서 회피하거나 탈출하는 능력의 입증에 대한 요건입니다. C항은 인증되지 않은 결빙 조건 속으로 의도적인 비행을 금하는 운용 한계 사항 개발에 대한 요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서브파트 C 구조물이 시작됩니다. PL 2200은 구조 설계 영역입니다. 최종본에서는 구조 설계 대기 속력, 착륙강 하속력 등의 요건을 날개 기반 비행과 추력 기반 및 준추력 기반 비행으로 각각 세분화했습니다. 구조 설계 영역은 화면과 같습니다. 구조 설계 영역을 결정하는 요건입니다. A항은 구조 설계 대기 속력, 착륙강 하속력 등의 요건입니다.
B항은 설계 기동 하중계수 요건입니다. C항은 관성물성 고려사항입니다. D항은 항공기 제어 개통 특성 요건입니다. E항은 임계고도 요건입니다. F항은 엔진 구동 시 양력장치 회전 속력 및 범위, 그리고 최대 후방 비행 속력 및 최대 측방 비행 속력 요건입니다. G항은 비행 형상과 비행 하중 영역 요건입니다. PL2205는 계통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이며 최종본은 초항과 동일합니다. 어떤 계통이 구조 성능을 수정하거나 서브파트의 요건의 영향성을 완화하거나 서브파트와의 MOC를 제공하는 경우 이들 계통의 영향과 고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조하중이 시작됩니다. PL2210은 구조 설계 하중입니다. 최종본에서는 내구성에 요구되는 하중 결정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A항은 구조 설계 하중 요건을 규정하며 내외부의 압력, 힘, 모멘트에 따른 구조 설계 하중을 매개 변수의 임계적 조합에서 결정해야 하고 여기에는 내구성 요구 하중도 포함됩니다. B항은 구조 설계 하중의 크기와 분포는 물리적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PL2215는 비행 하중 조건입니다. 최종본에서 동력기관 장치 용어가 프로펠러 또는 엔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A항은 구조 설계 하중을 결정하는 비행 조건으로 대기 돌풍, 대칭 비대칭 기동, 비대칭 추력을 규정합니다. B항은 진동 및 버페팅이 없어야 하는 비행 하중 조건 요건입니다. PL2220은 육상 및 수상 하중 조건이며 최종본은 초항과 동일합니다. 육상 및 수상의 다양한 하중 조건에서 구조 설계 하중을 결정하는 요건입니다. PL2225는 구성품 하중 조건입니다. 최종본에서는 두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객실 여학과 관련된 최대 릴리프 압력의 배수가 45,000피트 고도를 분기선으로 삼아서 1.33과 1.67로 차등화되었습니다. 둘째, 양력장치 용어가 엔진 구동 시 양력장치로 수정되었습니다. 구성품 하중 조건은 화면과 같습니다. 신청자는 엔진 마운트와 지지구조물, 비행 조종면, 고양력면, 이들과 연관된 계통과 지지구조물, 여학객실, 그리고 엔진 구동식 양력장치 조립체 등의 구성품에 적용하는 구조 설계 하중을 결정해야 합니다. PL2230은 제한하중 및 극한하중이며 최종본은 초항과 동일합니다. 신청자는 제한하중과 극한하중을 결정해야 하며 제한하중은 구조 설계 하중이고 극한하중은 제한하중의 1.5배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조 성능이 시작됩니다. PL2235는 구조 강도이며 최종본은 초항과 동일합니다. 구조물은 제한하중과 극한하중을 지탱해야 하며 제한하중은 안전운용에 간섭 없이 영구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PL2240은 구조 내구성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이항이 신설되면서 손상허용 및 피로 기준 적합성 대상의 엔진 구동식 양력장치, 조종 메커니즘, 구성품, 관련 엔진 구조물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구조 내구성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구조 파괴 예방 검사 및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요건입니다. B항은 설계에 의한 안전, 즉 고장 안전과 검사에 의한 안전, 즉 손상 허용에 관한 요건입니다. C항은 여합 항공기의 구조 내구성 요건입니다. D항은 고에너지 파편으로 유발되는 구조 손상 요건입니다. E항은 엔진 구동식 양력 장치, 조종 메커니즘, 구성품 및 관련 엔진 구조물에 관한 손상 허용 및 필요 기준 적합성 요건입니다. PL2241은 공력기계적 안정성입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조비 에비에이션 S4가 2022년에 비행시험 도중 추락한 후에 신설되었는데 최종본에서는 요건이 더욱 상세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EV톨은 여러 개의 전기 엔진과 추진기로 구동되는 분산 전기 추진을 채택하여 공력 진동원이 늘어났고 여러 비행 체제를 넘나들기 때문에 진동 스펙트럼도 다양해져서 공력과 구조물의 커플링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세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육상 공진 및 공중 공진을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임계고장, 오기능, 악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공력기계적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임계량에 관한 허용 오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A항은 진동 및 공력기계적 불안정성 요건입니다. B항은 공력기계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임계적인 양에 관한 허용 오차 확립 요건입니다. PL2245는 공탄성입니다. 최종본에서는 네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엔진 구동식 양력 장치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C항을 삭제하는 대신 A항의 3항을 추가했습니다. 셋째, 임계적 구조 모드를 임계적 자유도로 확대했습니다. 넷째, 악조건이 고려사항에 추가되었습니다. A항은 플러터, 조종력전, 발산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B항은 공탄성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양에 관한 허용오차 확립 요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설계가 시작됩니다.
PL 2250은 설계 및 시공 원칙입니다. 최종본에서는 두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시항의 후반부에 있던 신청자는 항공기에 참사적 영향을 초래하는 단일 고장을 예방하라는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둘째, F항의 임계부품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설계 및 시공 원칙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예상 운용 조건에 맞게 설계하라는 요건입니다. B항은 형상, 설계 특징, 재료 및 공정을 충분하게 정의하라는 요건입니다. C항은 안전에 중요한 설계상 세품과 부품의 적절성을 결정하라는 요건입니다. D항은 예상 제한 공력 하중을 받을 때의 제어 개통 요건입니다. E항은 도어, 캐노피, 출구 요건입니다. F항은 임계부품의 정의와 함께 임계부품 목록을 확립하여 공정을 식별하고 설계 변경과 공정 변경의 통제를 식별하는 절차를 확립하라는 요건입니다. PL 2255는 구조물의 보호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구조물의 보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A항은 예상 운용 환경에서 각 부품을 보호하라는 요건입니다. B항은 부품을 위한 환기 및 배액 요건입니다. C항은 정비, 예방 정비, 서비싱이 필요한 부품에 대해 해당 조치를 완수하는 수단을 강구하라는 요건입니다. PL 2260은 재료 및 공정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재료의 적절성과 내구성 결정 요건입니다. B항은 구조물 생산 요건이며 필요시 승인 공정 규격 요건도 수반됩니다. C항은 재료 강도 보장 설계값 선정 요건입니다. D항은 통계적 기반의 재료 강도 물성의 설계값 확립 요건입니다. E항은 열 영향을 고려한 허용 능력에 대한 영향을 결정하는 요건입니다. F항은 최소값보다 큰 설계값을 사용하는 경우의 요건입니다. G항은 다른 재료 설계값을 사용하는 요건입니다. PL 2260은 특별안전계수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임계 설계값이 불확실하면 특별안전계수를 결정하라는 요건입니다. B항은 품질관리 및 규격을 사용하여 특별안전계수를 결정하는 요건입니다. C항은 특별안전계수 적용 방법을 규정합니다. 지금부터는 구조적 탑승자 보호가 시작됩니다. PL 2270은 비상조건입니다. 최종본에서는 두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비상 착륙으로 항공기가 손상되어도 탑승자가 스스로 탈출할 수 없게 만드는 부상을 막아야 할 대상에서 보조동력 장치 APU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현재 형식 인증 과정을 받고 있는 eVTOL에는 APU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APU 대신 엔진이 추가되었고 질량품 목의 위치가 객실 내부와 후방뿐만 아니라 객실 상부 또는 매우 근접한 위치로 확대되었습니다. eVTOL은 분산 전기 추진 설계를 채택해서 전기 엔진이 이곳저곳에 있기 때문에 질량품 목 위치를 확대한 것입니다. 비상 조건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비상 착륙 시 손상된 상태에서의 탑승자 보호 요건입니다. B항은 비상 착륙 조건 요건입니다. C항은 탑승자 보호 요건입니다. D항은 탑승자 보호 개통 요건입니다. E항은 수화물칸과 화물칸의 요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서브파트 D, 설계 및 시공이 시작됩니다. PL 2300은 비행 제어 개통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비행 제어 개통, 즉 FCS의 설계 요건입니다. B항은 트림 개통과 트림 기능의 설계 요건입니다. C항은 비행 제어 개통의 보호 특징에 대한 설계 요건입니다. PL 2305는 착륙장치 개통입니다. 최종본에서는 모든 항공기가 주기 시에 제자리를 유지하는 신뢰성 있는 수단을 갖추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A항은 착륙장치 설계 요건입니다. B항은 항공기를 정지하고 주게 하는데 신뢰성 있는 수단을 갖추라는 요건입니다. C항은 착륙장치에 작동기 개통이 있는 경우의 요건입니다. PL 2310은 부유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수상운용 인증 항공기의 부유 요건입니다. B항은 비상부유 인증 항공기의 부유 요건입니다. C항은 불시착 구비사항 인증 항공기의 부유 요건입니다. PL 2311은 조류 충돌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FAA의 조류 충돌 요건은 단일 조류 충돌이지만 EASA는 단일 조류 충돌뿐만 아니라 다중 조류 충돌 요건도 있기 때문에 FAA의 요건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항공기는 1kg짜리 새 한 마리와 충돌한 후에도 CSF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탑승자 개통 설계 보호가 시작됩니다. PL 2315는 탈출수단과 비상구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비상 착륙 후에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촉진하는 요건입니다. B항은 탈출수단 요건입니다. C항은 비상구 접근 요건입니다. PL 2320은 탑승자의 물리적 환경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탑승자의 의사소통, 프로펠러로부터의 보호, 윈드실드, 창문, 캐노피 손상으로부터 탑승자 보호에 관한 요건입니다. B항은 탑승자의 호흡에 관련된 설계 요건입니다. C항과 D항은 각각 여압계통과 산소계통에 관한 요건이며 해당될 경우 적용됩니다. 지금부터는 화재 및 고에너지 보호가 시작됩니다. PL 2325는 화재 보호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자기 수화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요건입니다. B항은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요건입니다. C항은 동체에 사용되는 열재료나 음향 재료의 요건입니다. D항은 수화물칸과 화물칸 내부의 열원의 차폐 및 절연 요건입니다. E항은 수화물칸과 화물칸의 요건입니다. F항은 조종사의 소화수단 요건입니다. G항은 가연성 유체나 증기가 탈출할 수 있는 구역의 요건입니다. PL 2330은 화재구역과 인접구역에서의 화재보호입니다. 최종본에서 D항이 신설되어서 화재구역에서의 화재가 CSFL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A항은 화재구역 안이나 인접하게 있는 비행조종장치, 엔진 마운트 및 여타 비행구조물의 화재 시 요건입니다. B항은 화재구역에 있는 엔진의 화재 시 요건입니다. C항은 비상 절차에 사용되는 단자, 장비, 전기 케이블의 화재 시 요건입니다. D항은 화재구역 화재가 CSFL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PL 2335는 낙뢰와 정전기 보호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낙뢰를 맞아도 참사적 영향으로부터 항공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B항은 정전기 전하가 축적되어 유발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항공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서브파트 2, 동력기관이 시작됩니다. PL 2400은 동력기관 장착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세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B항 후반부에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엔진 구동식 양력장치와 관련 엔진 구조물은 서브파트 C에 정의된 모든 해당 설계 하중 조건과 안전계수와도 적합해야 합니다. 둘째, 동력기관 장착의 시공과 배열의 고려사항에 플러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셋째, F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엔진 구동식 양력장치, 그리고 해당 장치를 지탱하는 엔진, 구성품, 제어장치 및 구동계통은 충분한 내구 및 내구성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A항은 동력기관 장착 요건입니다. B항은 엔진 및 프로펠러의 형식 증명 요건입니다. C항은 동력기관 장착의 시공 및 배열 요건입니다. D항은 유해한 축적의 격리, 경남 및 방출에 대한 요건입니다. E항은 동력기관 구성품 요건입니다. F항은 동력기관 장착에 관련된 내구 및 내구성 입증 요건입니다. PL 2405는 동력 또는 추력 제어 계통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동력 또는 추력 제어 계통이 불완전한 조건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하라는 요건입니다. B항은 단일 고장이나 관련 조합이 CSFL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입니다. C항은 운항 승무원의 부주의한 작동을 예방하고 설령 부주의하게 작동해도 CSFL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요건입니다. PL 2410은 동력기관 장착 위해 요인 평가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동력기관 장착 위해 요인이 CSFL을 방해하지 말고 그게 불가하더라도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라는 요건입니다. B항은 피할 수도 있는 중상을 유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C항은 잔여 동력기관 계통을 지속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모든 승무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PL 2415는 동력기관 결빙 보호입니다. 최종본에서는 A항의 유도계통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이유는 설령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EV톨 설계라고 해도 가스터빈 엔진 전면부까지 이어지는 기다란 내부 덕트가 있는 유도계통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A항은 흡입계통이 포함된 항공기 설계의 얼음 또는 눈 축적 예방 요건입니다. B항은 동력기관 장착 설계의 얼음 또는 눈 축적 예방 요건입니다. PL 2425는 동력기관 운용 특성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동력기관이 유해한 특성이 없이 운용하도록 규정합니다. B항은 동력기관의 비행 중 정지 및 재시동 요건입니다. PL 2430은 에너지 계통입니다. 최종본에서 두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A항에서 각각의 에너지 계통이 에너지 계통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둘째, A항의 일항 요건이 일반화되어서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계통은 계통 내에서 독립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고 배열되어서 어느 한 구성품의 고장이 에너지 공급에 수락 불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PL2430 에너지 계통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에너지 계통의 6가지 요건입니다. B항은 각각의 에너지 저장 계통의 요건입니다. C항은 각각의 에너지 저장 재충전 계통의 설계 요건입니다. PL2440은 동력기관 화재 보호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운영 중에 동력기관 계통에 화재가 나거나 과열되어도 항공기로 전파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격리하고 경감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서브파트 F 장비가 시작됩니다. PL2500은 항공기단 개통 요건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안전운용에 요구되는 장비와 계통에 대한 일반적인 설계 및 장착 요건이며 해당 항공기의 인증도와 성능도에 적용되는 안전도를 충족하고 운용환경과 환경한계 전체에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B항은 안전운용 요구 장비와 요구 계통이 아니라고 해도 항공기나 탑승자에게 악영향을 갖지 않도록 설계되고 장착되어야 합니다. PL2505는 기능 및 장착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장비가 장착되면 해당 장비의 각 품목은 의도된 대로 기능해야 합니다. PL2510은 장비, 개통 및 장착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서문이 수정되었습니다. PL2510은 형식인증 항공기의 안전도를 사실상 결정짓는 중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본조는 항공기에 장착되는 모든 장비 또는 계통의 고장 또는 비정상 작동에 적용되며 고장 또는 비정상 작동이 명시되어 있는 본 감안 기준의 또 다른 조항에 수락된 요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청자는 평균 확률과 다음 정도까지 고장 조건의 심각도 간에 논리적이고 수락 가능한 역관계가 있도록 각 계통과 장비를 설계하고 장착해야 합니다. A항은 각 참사적 고장 조건은 극도로 희박하도록, B항은 각 유해한 고장 조건은 극히 희박하도록, C항은 각 주요한 고장 조건은 희박하도록입니다. 참고로 첨언하면 고장 조건의 심각도가 클수록 발생 확률은 낮아져야지 해당 고장 조건의 심각도와 발생 확률이 수락될 수 있습니다. PL2515는 전기계통 및 전자계통 낙뢰보호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항공기의 CSFL을 방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기계통 및 전자계통의 낙뢰보호 설계 요건입니다. B항은 IFR 항공기의 경우 불리한 운용 조건에 대응하는 항공기 능력이나 운항 승무원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기계통 및 전자계통의 낙뢰보호 설계 요건입니다. PL2520은 고강도 전자기장 보호, 즉 허프 보호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항공기의 CSFL을 방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기계통 및 전자계통의 허프 보호 설계 요건입니다. B항은 IFR 항공기의 경우 불리한 운용 조건에 대응하는 항공기 능력이나 운항 승무원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전기계통 및 전자계통의 허프 보호 설계 요건입니다. PL2525는 계통 전원 발전, 저장 및 배전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연결되어 있는 부하의 작동에 요구되는 전원 공급 요건입니다. B항은 단일 고장 또는 5기능 요건입니다. C항은 1차 전원 고장 시 대체 공급 요건입니다. PL2530은 외부등 및 조종실 등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등화 설계 및 장착 요건입니다. B항은 위치등과 충돌 방지 등 요건입니다. C항은 위치등의 색깔과 방향에 대한 요건입니다. D항은 유도등과 착륙 등의 설계 및 장착 요건입니다. E항은 수상운용 항공기의 정박 등 요건입니다. PL2535는 안전장비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안전장비와 생존장비는 신뢰성 있고 접근이 쉬우며 식별이 용이하고 작동법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히 표지되어야 합니다. PL2540 결빙 조건에서의 비행입니다. 최종본에서 최저안전 속력이 비행선도에 정의되어 있는 최저속력으로 수정되었습니다. A항은 결빙 조건 비행으로 인증되는 경우의 결빙보호계통 요건입니다. B항은 자동 조종장치가 작동 중일 때 비행선도에 정의되어 있는 최저속력 미만으로 느려지지 않게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PL2545 여합계통 요소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여합계통은 당해 내압 및 파열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PL2550은 고에너지 회전자를 경납한 장비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고에너지 회전자를 경납한 장비는 비경납된 파편으로부터 탑승자와 항공기를 보호하도록 설계되고 장착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서브파트 G, 운항 승무원 인터페이스와 기타 정보가 시작됩니다. PL2600은 운항 승무원 인터페이스이며 최종보는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조종사 칸과 그에 속한 장비와 배열에 대한 요건입니다. B항은 조종사 칸의 제어 장치와 시연 장치에 대한 요건과 개통 및 장비 설계상의 운항 승무원 오류 최소화 요건입니다. PL 2605는 장착 및 운용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운항 승무원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장착 장비의 라벨링 요건입니다. B항은 개통 운용 매개 변수의 분별 수단 요건입니다. C항은 불완전한 개통 운용 조건 정보의 명확성 요건입니다. PL 2610은 계기 표지, 조종 장치 표지 및 플래카드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플래카드와 계기 표지의 시연 요건입니다. B항은 조종실 조종 장치 기능의 지시 요건입니다. C항은 AFM의 계기 표지와 플래카드의 정보 수록 요건입니다. PL 2615는 비행계기, 항법 계기 및 동력기관 계기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장착 계통의 정보 제공 요건입니다. B항은 비행 매개 변수와 동력기관 매개 변수의 시연을 통합하는 지시 계통에 대한 요건입니다. PL 2620은 항공기 비행 교범 AFM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AFM 정보 수록 요건입니다. B항은 AFM 정보 중에서 FAA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서브파트 H, 계기 비행용 감안 기준이 시작됩니다. PL 2701은 일반 사항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동력식 양력기는 IFR 하에서의 운용으로 형식 인증될 수 없지만 본 서브파트에 수록된 설계 및 장착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입니다. PL 2703은 IFR 비행 영역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는 특정하게 승인된 IFR 비행 영역을 결정해야만 IFR 조건 속으로 비행하는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IFR 비행 영역이 승인 비행 영역과는 다른 경우 신청자는 본 서브파트와 적합하기 위해 계기 비행 속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PL 2705는 정의입니다. 최종본에서 최저안전 속력이 확립된 비행 선도로 수정되었습니다. A항은 계기 상승 속력 VYI 정의이며 PL 2120 상승 요건에 정의된 상승 속력과 다를 경우 계기 비행에 관한 상승 요건과의 적합성을 위해 VY 대신 활용됩니다. B항은 계기 비행 최저 속력 V-I 정의이며 PL 2110 비행 선도 하에서 확립된 비행 선도와 다를 경우 계기 비행에 관한 최저 제한 속력 요건과의 적합성을 위해 활용됩니다. C항은 실용 비행 영역 정의이며 비행 조종, 추진, 안정성 증강 5기능 시 조종성 및 기동성 요건과의 적합성이 실증되어야 하는 비행 영역을 의미합니다. PL 2707은 트림입니다. 최종본에서 다음과 같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항공기는 해당 형식의 당해적인 승인받은 모든 IFR 대기 속력, 동력 설정 및 형상에 관해서 PL 2140 트림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L 2709는 안전성 및 핸들링 퀄리티입니다. 최종본에서 제목이 수정되고 내용도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항공기는 해당 형식의 당해적인 승인받은 모든 IFR 대기 속력, 동력 설정 및 형상에 관해서 PL 2145 안전성 및 핸들링 퀄리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PL 2711은 안전성 증강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극도로 희박하다고 입증되지 않은 모든 고장이나 고장들의 조합에서도 항공기는 CSF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A항은 승인받은 IFR 비행 영역 내에서의 안정성 요건입니다. B항은 전체적인 비행 특성에 대한 요건입니다. PL 2713은 장비, 개통 및 장착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본 조항은 IFR 필수 장비, 개통 및 장착에 대한 추가 요건입니다. A항은 결빙 보호 요건입니다. B항은 계기 비행 필수 계기의 요건입니다. 1항은 CSFL의 필수적인 정보의 시연 요건입니다. 2항은 부기장용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계기, 개통, 장비의 설계 요건입니다. 3항은 단일 조종사 형상에서의 대체 정합원 선택 요건입니다. PL 2715는 항공기 비행 교범 AFM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IFR 운영 항공기의 경우 AFM 또는 AFM IFR 부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한계사항, 절차, 성능이 수록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서브파트 I, 전기 엔진이 시작됩니다. PL 3305는 엔진 장착과 운용에 관한 지침 교범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PL 3305 엔진 장착 및 운용에 관한 지침 교범은 화면과 같습니다. 해당 지침 교범에는 전기 엔진의 장착 지침과 운용 지침, 그리고 안전성 분석 가정사항이 수록됩니다.
PL 3307은 엔진 성격 및 운용 한계 사항입니다. 최종본에서 전기 엔진의 성격과 운용 한계 사항을 확립할 때 추력과 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PL 3307 엔진 성격 및 운용 한계 사항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엔진의 성격과 운용 한계 사항에 대한 일반 요건입니다. B항은 전기 엔진의 성격과 운용 한계에 대한 구성 요소입니다. C항은 엔진의 성능과 운용 한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PL 3308은 엔진 동력 성격과 추력 성격의 선정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신청자가 엔진의 동력 성격과 추력 성격을 선정하여 요청하라고 규정합니다. B항은 신청자가 선정한 성격은 가장 낮은 동력 또는 추력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PL 3315는 재료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재료의 적절성과 내구성은 경험이나 시험에 기반해 확립하라고 규정합니다. B항은 승인 규격에 합치하는 강도와 물성을 설계 자료에서 가정하라고 규정합니다. PL 3317은 화재 보호입니다. 최종본에서는 H항의 전기배선 상호 연결 계통, 즉 EWIS 용어가 수정되었고 화재가 초래하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PL 3317 화재 보호는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재료가 화재의 발생과 확산의 확률을 최소화하고 화재 영향을 최소화하라고 규정합니다. B항은 인화성 유체를 다루는 구성품과 부품의 내화성 또는 불연성 요건과 이들의 차폐 및 위치 요건입니다. C항은 탱크와 이와 연관된 차단 수단 및 지지물의 불연성 요건입니다. D항은 방화벽 요건입니다. E항은 지정 화재 구역 DFZ에 있는 엔진 제어 계통 구성품의 내화성 또는 불연성 요건입니다. F항은 배행 및 환기 요건입니다. G항은 엔진 기준 접지의 접지 요건입니다. H항은 전기배선 상호 연결 계통 EWIS의 화재 보호 요건입니다. PL 3319는 내구성입니다. 최종본에서 ICA 약어를 지속 가망성 유지 지침서로 명기했습니다. A항은 엔진의 설계와 시공의 내구성 요건입니다. B항은 프로펠러 블레이드 피치 제어 계통의 구성품 요건이며 프로펠러 및 엔진 구동식 양력장치 가망 기준에서 관련 조항을 인용했습니다. PL 3321은 엔진 냉각입니다. 최종본에서는 두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조문을 2개 항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둘째, PL 3305 엔진 장착 및 운용에 관한 지침 교범 인용을 추가했습니다. A항은 냉각 요건입니다. B항은 냉각 계통 모니터링 요건입니다. PL 3323은 엔진 마운팅 부착물 및 구조물입니다. 최종본에서 C항이 신설되었습니다. A항은 엔진 마운팅 부착물과 관련 엔진 구조물의 최대 허용 제한 하중과 최대 허용극 하나 중의 명시 요건입니다. B항은 이들의 제한 하중과 극 하나 중 요건입니다. C항은 내하중 엔진 구조물의 설계 하중 조건과 안전계수 적합성 요건입니다. PL 3325는 부속품 부착물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본 조항은 부속품 드라이브와 마운팅 부착물 요건입니다. PL 3326은 엔진 전기 계통입니다. 최종본에서 5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B항에서 순환 단전, 일렉트리칼 로드 쉐딩이 요구시로 수정되었습니다. 둘째, B항 말미에 다음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고전압 전기배선 상호 연결 계통, EWIS는 유해한 엔진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아크 결함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셋째, C항에서 전기 동력기관 용어가 전기 엔진으로 수정되었고 경감하라는 문구가 격리하라는 문구로 강화되었습니다. 넷째, E항에서 엔진 장착 교범이 PL 3305 요건에 따른 문서화로 수정되었습니다. 다섯째, H항 말미에 다음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유해한 결함과 주요한 결함의 비율이 PL 3305의 요건에 따라 선언되고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PL 3326 엔진 전기 계통은 화면과 같습니다. 본 조항은 적용성부터 시작하여 전기 계통, 전력 배전, 보호 계통의 요건을 규정하고 전력 특성, 환경 한계, 전기 계통 고장, 그리고 계통 안전성 평가도 함께 규정합니다. PL 3327은 과속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회전자 과속 요건입니다. B항은 회전자의 강도에 대한 요건입니다. C항은 회전 자속력 운용 한계에 대한 요건입니다. PL 3328은 엔진 제어 계통입니다. 최종본에서 엔진 장착 교범이 PL 3305 요건에 따른 문서 또는 문서화로 수정되었습니다.
PL 3328 엔진 제어 계통 ECS는 화면과 같습니다. 본 조항은 적용성부터 시작하여 엔진 제어, 설계 보증, 검증의 요건을 규정하며 환경 한계, ECS 고장, 계통 안전성 평가, 보호 계통, 항공기 공급 자료, 그리고 ECS 전력도 함께 규정합니다. PL 3329는 계기 연결 장치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계기 연결 장치 표지 요건입니다. B항은 이들의 안전성 평가 요건입니다. C항은 계기 장비 장착 요건입니다. D항은 냉각 계통 모니터링 계기 장비 요건입니다. E항은 센서의 정기적 분리와 물리적 분리 요건입니다. PL 3362는 응력 해석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응력 해석의 설계 여유에 대한 요건입니다. B항은 최대 응력 요건입니다. PL 3363은 진동입니다. 최종본에서 세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정상 운용 범위에서 정상이라는 단어가 삭제되면서 운용 범위로 수정되어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회전자 속력이 회전 속력으로 수정되면서 일반화되었습니다. 셋째, 엔진 출력 동력에 추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엔진은 회전 속력과 엔진 출력 동력 또는 추력의 엔진 운용 범위 전체에서 진동 때문에 어떠한 엔진 부품에도 과도 응력을 유도하지 않고 항공기 구조물에 과도한 진동력을 가하지 않고도 기능하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합니다. PL 3364는 액체 계통과 기체 계통입니다. 최종본에서 엔진 장착 교범위 PL 3305 요건에 따른 문서 또는 문서화로 수정되었습니다. A항은 윤활 계통과 냉각 계통의 설계 및 시공 요건입니다. B항은 비자족형 계통의 인터페이스 요건입니다. C항은 상당한 압력 하중을 받는 정적 부품 요건입니다. D항은 적합성 고려 사항입니다. E항은 승인받은 냉각액과 윤활유의 문서화 요건입니다. PL 3370은 인계 부품과 수명 제한 부품입니다. 최종본에서 A항의 3항과 4항이 다음과 같이 추가되었습니다. 엔진 구동식 양력장치에 동력을 공급하는 엔진의 인계 부품과 수명 제한 부품의 경우 해당 장치부터 기체로 하중을 전달하는 데 필요한 관련 엔진 구조물은 PL 2210에 정의된 하중 스펙트럼과 적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된 비금속 엔진 구조물은 PL 2240에 정의된 모든 해당 필요 및 손상 허용 요건과 적합해야 합니다. PL 3370 인계 부품 및 수명 제한 부품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전기 엔진의 회전 또는 동적 구성품, 정적 부품 및 비다중화 마운트 구성품이 인계 부품이나 수명 제한 부품으로 등급화되어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라고 규정합니다. B항은 인계 부품이나 수명 제한 부품의 무결성을 확립함에 있어 엔지니어링 계획, 제작 계획, 서비스 관리 계획에 대해 FAA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PL 3371은 윤활 계통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윤활 계통의 설계 및 시공 요건입니다. B항은 윤활 계통의 오염을 예방하는 설계 요건입니다. C항은 윤활 속성과 기능 능력의 실증 요건입니다. PL 3373은 동력 응답 또는 추력 응답입니다. 최종본에서 네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제목에 추력 응답이 추가되면서 수정되었습니다. 둘째, 동력의 추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셋째, 모호하게 들렸던 증가의 결과라는 문구가 각각의 동력 조건에 관한 과도 응답 시간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넷째, 엔진 장착 교범위 PL 3305 요건에 따른 문서화로 수정되었습니다. A항은 엔진의 동력 응답이나 추력 응답에 관한 설계 및 시공 요건입니다. B항은 동력 조건에 관한 과도 응답 시간 문서화 요건입니다. PL 3374는 지속회전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설계가 비행 중에 엔진이 정지된 후 엔진 주 회전 계통이 회전을 지속하도록 허용한 경우라도 유해한 엔진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됩니다. PL 3375는 안전성 분석이며 초안은 화면과 같습니다. 최종본에서는 세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엔진 장착 교범위 PL 3305 요건에 따른 문서 또는 문서화로 수정되었습니다. 둘째, 주항의 1항에서 경미한 엔진 영향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경미한 엔진 영향이란 엔진 고장에도 불구하고 의도된 기능을 수행하고 약간의 기능 능력 감소를 제외하고는 운용성 요건과 적합함을 의미합니다. PL 3375 안전성 분석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엔진의 안전성 분석을 통해 모든 고장에 가능할 만한 후속 결과를 평가하고
주요하거나 유해한 엔진, 영향을 초래하는 고장을 요약하고 해당 영향의 발생 확률을 추정하라고 규정합니다. B항은 G항의 고장 정의를 사용하여 A항과 적합하라고 규정합니다. C항은 정량화할 수 없는 단일 요소의 1차 고장은 무결성 요건에 따라 적합성을 입증하라고 규정합니다. D항은 안전계통이 있으면 해당 고장 확률을 분석에 사용하라고 규정합니다. E항은 정비 조치와 그 밖의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의 요건입니다. F항은 G항의 고장 정의를 사용하여 D항과 E항에 적합하라고 규정합니다. G항은 세 가지 엔진 영향, 즉 경미한, 주요한, 유해한 엔진 영향을 정의하며 전기 엔진의 안전성 분석의 핵심 조항입니다. H항은 안전성 분석 고려 사항입니다. I항은 안전성 분석의 결과와 항공기 용도의 가정사항에 대한 문서화 요건입니다. PL 3377은 흡입입니다. 최종본에서 세 가지 수정사항이 보입니다. 첫째, 동력의 추력이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유도계통이 삭제되었습니다. 셋째, 엔진 장착 교범이 PL 3305 요건에 따른 문서화로 수정되었습니다. A항은 빗물, 얼음, 우박 흡입에 대한 전기 엔진의 요건입니다. B항은 여타 흡입원에 대한 전기 엔진의 요건입니다. C항은 흡입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특징, 부착물, 계통의 문서화 요건입니다. PL 3383은 진동 실증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각각의 엔진 설계는 진동 조사를 거쳐서 해당 구성품의 진동 특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PL 3384는 과토크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최대 엔진 과토크 조건에서 운용한 후에 정비 조치 없이도 운용을 지속할 수 있음을 실증해야 하며 시험 후에 정밀분해 검사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PL 3385는 교정 보증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내구 실증과 내구성 실증 전후에 교정 시험을 받아서 동력 특성과 동력 조건을 확립해야 합니다. PL 3387은 내구 실증입니다. 최종본에서 B항의 극한의 물리적 조건의 에너지 회생을 포함시켰습니다. A항은 내구 실증을 받아 한계 능력을 실증하라고 규정합니다. B항은 내구 실증 요건입니다. PL 3388은 온도 한계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엔진 설계는 수락 가능한 여유를 더한 온도 한계에서 운용을 내구할 수 있는 능력을 실증하도록 규정합니다. PL 3389는 운용 실증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안전한 운용 특성 범위의 동력 응답 또는 추력 응답이 추가되었습니다. 엔진 설계는 안전 운용 특성을 실증해야 하며 여기에는 시동, 가속, 반복 전멸, 과속, 동력 응답 또는 추력 응답이 포함됩니다. 선언된 엔진 운용 특성은 장착 하중과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PL 3390은 내구성 실증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엔진은 내구성 실증을 받아서 부품이 오버홀 기간 사이에나 엔진 교체 간격 사이에 계통의 불안전한 조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초기 정비 요구 시기를 확립해야 합니다. PL 3391은 계통 시험 및 구성품 시험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내구 실증이나 여타 실증에 따라 충분하게 입증될 수 없는 계통과 구성품은 별도의 계통 시험과 구성품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PL 3392는 회전자 잠금 실증입니다. 최종본에서는 B항에 회전자 단어를 삽입함으로써 구체화했습니다. 축회전이 회전자를 잠금으로써 예방되는 경우 회전자의 잠금 성능 및 잠금 해제 성능의 신뢰성과 유해한 엔진, 영향의 발생 여부를 실증해야 합니다. PL 3393은 정밀분해 검사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조문이 재구성되었지만 내용은 변한 게 없습니다. A항은 내구성 실증과 내구 실증 후에 엔진을 완전히 분해하여 구성품과 윤활유가 지속 운용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B항은 엔진 장착 이전에도 조정 설정이 가능한 기능 특성을 가진 구성품은 내구 실증과 내구성 실증을 시작할 때 해당 설정과 기능 특성을 유치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C항은 비파 괴식 정밀 분해가 불가능한 구성품과 윤활유의 검사 간격과 교체 간격에 대한 요건입니다. PL 3394는 경납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엔진 장착 교범이 PL 3305 요건에 따른 문서로 수정되었습니다. A항은 케이스 설계가 고장난 회전 구성품을 경납하는 요건입니다. B항은 파편의 에너지 수준, 궤적, 크기를 정의하고 문서화하는 요건입니다. PL 3395는 엔진 프로펠러 개통 시험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제목이 엔진 프로펠러 개통 시험으로 수정되면서 내용도 다음과 같이 전면 수정되었습니다. A항, 프로펠러가 장착되도록 의도된 엔진은 내구 실증, 내구성 실증, 진동 실증 및 운용 실증에 맞게
대표 프로펠러를 장착해야 합니다. 엔진 프로펠러 계통이 수직 운용부터 수평 운용까지 또는 그 반대로 틸팅될 수 있는 경우 천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항, 가변 피치 프로펠러의 경우 신청자는 대표 프로펠러를 사용해 기능 실증을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 시 페더링, 토크, 추력 및 역추력 운용이 포함됩니다. 시항, 실증은 A항과 B항에 따라 완수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FAA가 수락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PL 3399는 시험의 일반적인 수행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시험 도중에 서비스 지침과 정비 지침에 따라 엔진에 대한 정비가 가능합니다. B항은 FAA가 요구하는 추가 시험을 받아야 하는 조건입니다. C항은 실증과 시험이 완료된 후 엔진과 구성품이 보여주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서브파트 J, 프로펠러와 엔진 구동 시 양력 장치입니다. 초안은 프로펠러였지만 최종본에서는 서브파트 제목이 수정되었습니다. PL 3503은 프로펠러 장착 지침 및 운용 지침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는 프로펠러 장착 지침과 운용 지침을 FAA 승인을 받아 제공해야 합니다. PL 3505는 프로펠러 전격 및 운용 한계 사항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는 프로펠러 전격 및 운용 한계 사항을 확립하여 FA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L 3507은 특징 및 특성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프로펠러는 불완전한 특징이나 특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B항은 인증 시험 중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탐구와 가망성 영향 평가 후에 설계를 변경하고 FAA가 요구하는 추가 시험을 해야 합니다. PL 3515는 안전성 분석입니다. 최종본에서는 A항의 사망에서 극히 희박한 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비행시간당 1000만 번 이하 문구만 유지되었습니다. 참고로 익스트림리 리모트는 유해한 고장 조건의 허용 확률이며 그보다 더 엄격한 것은 익스트림리 인프라 버블이며 극도로 희박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참사적 고장 조건의 허용 확률입니다. FAA는 2024년에 동력식 양력기에 관한 안전성 연속체 정책성 명서를 통해 위험 기반 인증도와 안전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극히 희박한 이라는 용어를 직접 인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안전성 분석은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의 1항은 프로펠러 계통을 요건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A항의 2항은 주요하거나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을 초래하는 고장을 요약하고 발생 확률을 추정해야 합니다. A항의 3항은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의 발생 확률은 비행시간당 1000만 번 이하여야 하고 개별 고장의 경우는 1억 번 이하여야 합니다. B항은 FAA는 분석에 사용된 가정사항이 시험으로 확인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C항은 블레이드와 같은 단일 프로펠러 요소의 고장이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임계 부품으로 지정하고 무결성 규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D항은 안전계통이 있으면 안전성 분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항은 정비 조치와 그 밖의 조치에 의존하는 경우의 요건입니다. F항은 안전성 분석 대상 요건입니다. G항은 두 가지 프로펠러 영향, 즉 주요하거나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을 정의하며 프로펠러의 안전성 분석의 핵심 조항입니다. PL 3516은 프로펠러 임계 부품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프로펠러 임계 부품의 무결성을 확립하려면 공학적 과정, 제작 공정, 서비스 관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PL 3517은 재료 및 제작 방법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프로펠러 재료의 적절성과 내구성은 경험과 시험에 기반하고 서비스 환경 조건을 고려해 확립되어야 합니다. B항은 재료와 제작 방법은 FAA가 수락 가능한 규격에 합치해야 합니다. C항은 물성 설계값은 서비스 조건에서 가장 불리한 물성이어야 합니다. PL 3519는 내구성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프로펠러의 각 부분은 오버홀 기간 사이에 프로펠러의 불완전한 상태의 발달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합니다. PL 3521은 가변 피치 및 가역 피치 프로펠러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단일 고장이나 오기능이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비행 중에 낮은 피치 위치 미만의 위치로 의도치 않은 주행을 초래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B항은 이런 주행을 선택하는 방법이 통합되어 있는 프로펠러의 경우는 피치 위치를 감지하고 지시해주는 방법이 구비되어야 하고 그 고장이 프로펠러의 제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PL 3522는 페더링 프로펠러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모든 비행 조건에서 페더링이 되어야 합니다. B항은 엔진 오일을 사용하는 페더링은 오일 계통이 고장나도 작동되어야 합니다.
C항은 선언된 최저 외기온도까지 안정화된 후에도 언패더링이 가능해야 합니다. PL 3523은 프로펠러 제어 계통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프로펠러 제어 계통은 화면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은 프로펠러 기능을 제어, 제한, 모니터링하는 모든 계통과 구성품입니다. A항은 프로펠러 제어 계통의 설계, 시공, 검증 요건입니다. B항은 안정성 분석 적합성 요건 외에 충족해야 할 설계 및 시공 요건입니다. C항은 전자식 프로펠러 제어 계통 내장 소프트웨어 요건입니다. D항과 E항은 항공기 공급 자료의 고장과 변질, 그리고 항공기 공급 전력의 손실, 중단, 비정상 특성이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어야 합니다. PL 3524는 강도입니다. 최종본에서는 B항이 신설되었습니다. A항은 최대 응력은 시공의 특정 형태와 가장 가혹한 운용 조건을 고려한 수락 가능한 값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B항은 엔진 구동식 양력 장치도 설계 하중 조건과 안전계수와 적합해야 합니다. PL 3533은 일반 사항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시험 품목과 시험 장비를 갖추어 파트 21에 따라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B항은 시험 중에 모든 자동 제어 장치와 안전계통은 작동 중이어야 합니다. C항은 감안 기준에 따라 충분히 입증할 수 없는 계통과 구성품은 추가 시험이나 분석을 거쳐야 합니다. PL 3534는 검사, 조정 및 수리입니다. 최종본에서 인용 대상이 서브파트로 수정되었습니다. A항은 시험 실시 전후에 시험 품목은 검사되고 관련 사항은 기록되어야 합니다. B항은 시험 중에는 서비싱과 경미한 수리만 허가되며 대수리나 부품 교체가 필요하면 FA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PL 3535는 원심화중 시험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주요하거나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을 초래하는 고장, 오기능 또는 영구 변형 증거가 없음을 실증해야 하며 환경적 열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A항은 허브, 블레이드 유치 계통과 균형추의 시험 요건입니다. B항은 금속 유치 장치에 본딩된 복합재 블레이드의 시험 요건입니다. C항은 그 외 구성품의 시험 요건입니다. PL 3536은 조류 충돌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프로펠러가 임계적인 위치와 임계적인 비행 조건에서 4파운드 세의 충격을 주요하거나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을 유발하지 않고도 견딜 수 있음을 실증해야 합니다. PL 3534는 필요한도 및 평가입니다. 최종본에서 D항과 E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필요한도 및 평가는 화면과 같습니다. A항은 필요한도는 시험이나 분석으로 확립하며 그 대상은 허브, 블레이드, 유치 구성품, 그리고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의 피로 파괴 모드를 갖는 부품입니다. B항은 필요한도 고려사항입니다. C항은 동력기관 장착 요건과 적합함으로써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을 피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D항은 엔진 구동식 양력 장치도 피로 및 손상 허용 평가와 적합해야 합니다. E항은 탄성 중합체 구성품을 쓸 경우 피로 및 손상 허용에 관한 동적 성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PL 3538은 낭외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프로펠러가 주요하거나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을 유발하지 않고도 낭외를 견딜 수 있음을 실증해야 합니다. PL 3539는 내구 시험입니다. 최종본에서 B항에 모든 엔진 구동식 액력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내구 시험은 화면과 같습니다. 프로펠러 계통의 내구 시험은 대표 엔진을 사용해 고장이나 오기능 없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A항은 고정 피치 프로펠러와 지상 조정 피치 프로펠러의 비행 시험과 지상 시험에 대한 요건입니다. B항은 가변 피치 프로펠러와 엔진 구동식 양력 장치의 내구 시험 요건입니다. C항은 이륙 동력과 전격 회전 속력보다 높은 전격이나 회전 속력을 갖는 프로펠러의 경우는 해당 전격과 속력이 내구 시험에 당연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D항은 틸팅 프로펠러의 경우 천위가 내구 시험에 일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PL 3540은 기능 시험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가변 피치 프로펠러 계통이 기능 시험 대상이고 내구 시험과 동일한 계통을 사용해야 하며 시험대나 항공기에서 대표 엔진으로 구동되어야 합니다. 고장 오기능 없이 기능 시험을 마쳐야 하고 주기 누적을 위해 내구 시험과 함께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A항과 B항은 각각 조속기가 있는 가역 피치 프로펠러와 패더링 프로펠러의 시험 요건입니다. PL 3541은 과속 및 과토크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A항은 과도기적인 최대 프로펠러 과속에 대한 승인을 원하면 정비 조치 없이도
추가 작동 능력이 있음을 실증해야 합니다. B항은 과도기적인 최대 프로펠러 과토크에 대한 승인을 원하면 정비 조치 없이도 추가 작동 능력이 있음을 실증해야 합니다. PL3542는 프로펠러 제어 개통 구성품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신청자는 프로펠러 블레이드 피치 제어 개통 구성품이 오버홀 기간 동안에 또는 서비스에서 최소 1000시간 동안 주기적인 작동을 견딜 수 있음을 실증해야 합니다. PL3543은 프로펠러 유압 구성품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유압이 내장되고 구조 파괴나 이로 인한 누출이 유해한 프로펠러 영향을 유발하는 프로펠러 부품의 경우 두 가지 시험 모드로 구조적 무결성을 실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최대 작동 압력의 1.5배까지 1분간 내압 시험이고 둘째는 2배까지 파열 압력 시험입니다. 서브파트 K는 동력식 양력기의 지속 가망성 유지 지침서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일부 문구가 정비 조치와 정비로 일반화되었습니다. 번역문 소개는 생략하므로 화면을 참고하세요. 서브파트 L은 전기 엔진의 지속 가망성 유지 지침서이며 최종본은 초안과 동일합니다. 번역문 소개는 생략하므로 화면을 참고하세요. 서브파트 M은 프로펠러와 엔진 구동식 양력장치의 지속 가망성 유지 지침서입니다. 최종본에서는 제목에 엔진 구동식 양력장치가 추가되었으며 그 외 내용은 동일합니다. 번역문 소개는 생략하므로 화면을 참고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